테마주의 시선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화요일 방송 12시부터 50분 생방송으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윤지은이고요. 오늘도 레드 전문가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양 지수가 모두 약보합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외국인이 코스피, 코스닥 지수 모두 매도를 보이면서 각각 0.5%씩 하락하는 중인데요. 오늘 그래도 삼성전자는 자리를 좀 지켜주면서 0.1%, 0.3% 정도 강보합권에 위치해 있는 상황, 반대로 SK하이닉스는 약보합권에 위치해 있고,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 전반적으로 시가총액 상위 조목들 보더라도 혼조세를 나타내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갈피를 잡지 못하는 시장입니다. 어제는 오랜만에 시장이 좀 기분 좋은 반등다운 반등이 나와줬고, 반도체, 2차 전지, 바이오, 제약주 할 것 없이 모두 동반 상승이 나와줬었는데, 오늘 이렇게 또 하루쯤은 조정이 나왔다가 다시 또 연말까지 상승 랠리를 이어가 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입니다. 여러분들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사실 요즘에는 상승이 나오더라도 아직 여러분들의 계좌에는 파란불이 더 많이 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손실들을 어떻게 수익으로 메워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반가워요, 반가워요. 네. 아, 여러분들. 네, 밤새 매번 이거, 응? 이거 뭐냐, 통신망에서 매번 이거 치고. 저도 어제 봤습니다. 어제 보셨어요? 좋아요 눌렀어요. 네. 아, 좋아요 눌러야 합니다. 근데 전문가님이 사실 월요일에는 그렇게 자료를 길게 안 남겨주셨는데 어제는 엄청 길게 올리신 어제 거예요. 엄청 길게 올리고 또 집에 가서 공부하다가 또 오늘 오전에 또 방송 나가야 하고. 네. 이거 뭐 눈만 뜨면 방송이고 눈만 뜨면 키보드가 보이고 눈만 뜨면 지하철이 보이고. 아유. 여러분들 참 이렇게 시간이 진짜 금방 갑니다. 근데 네. 중요한 건 네. 이렇게 일상생활이 저도 바쁜데 여러분들도 얼마나 바쁘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저희가 생방송할 때마다 이 바쁜 시간 쪼개서 방송 보시는 분들한테 감사드리고요. 아우, 그리고 그럼요. 제일 중요한 거, 오늘 시장이 좀 답답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죠? 정말 답답해요. 그쵸? 아무래도 뭐 환율 때문일까요? 아, 나는 진짜 이번 24년도 시장 있잖아요. 네. 눈 크게 뜨고 찾아봐도 바닥이 하는 건 정말 없는 시장이었던 것 같아요. 네. 전쟁이 터지고 금투세 부분도 제대로 해결도 너무 늦게 되었고, 전쟁 터지에다가 블랙먼데이 2번 겪고, 미 대선 트럼프 당선된 후 환율 올라가고, 또 마지막은 키워드가 관세입니다. 참 유변합니다. 참 네. 징글징글하죠, 여러분들. 네. 정말 징글징글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은 미장으로 갔어도 미장도 심사치가 않고요. 최근 테슬라 말고는 뭐 상승한 게 없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는 마지막 키워드가 관세 부분인데, 오늘 또 관세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트럼프가 멕시코 쪽에다가 관세 20%를 취임 첫날에 올리겠다. 트럼프 트위터 없애야 돼요. 트럼프가 트위터에다가 그 글 올리고 나서부터는 갑자기 환율이 올라가고 시장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근데 전문가님, 저는 아쉬운 게 네. 이제 이스라엘 전쟁이 좀 휴전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이 생겼었거든요. 오늘 장 시작 전까지만 해도 이런 기대감이 있었고, 이제 환율이 좀 진정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환율이 좀 다시 1,400원대 위로 올라온 게 전문가님 말씀에 의하면 지금 그 관세에 대한 문제 때문일까요? 그렇죠. 왜냐하면 관세를 매기면은 네. 인플레이션이 다시 한번 이 물건값이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관세를 맺으니까. 처음에 1,000원에 팔던 사람들이 이 관세 20% 맞고 나서는 1,000원에서 1,200원에 또 팔아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유도할 수가 있고, 여기에 대해서 금리 인하에 대한 이 현상이 못 수가 없는 상황이죠. 관세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보면 트럼프를 욕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면 자국 내에 그걸 위해서 시작을 하는 거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환율이 이스라엘 휴전으로 인해 가지고 어느 정도 휴전 안에 따라 환율이 떨어질 줄 알았는데, 트럼프가 트위터에다가 멕시코 쪽에다 관세 부분을 취임 첫날 20% 올리겠다고 하면서 환율이 도저히 내려갈 기미가 안 보이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지금 1,401원, 지금 현재 1,401원이죠. 네. 물가 상승 유도를 할 수 있다는 하에 외국인들은 당연히 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이 트럼프 트위터 이거 계정 신고할 수 없나요? 트위터 못 쓰게.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따라 가지고 시장의 파동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보면 반대적으로 트럼프의 또 트위터에 어떤 친근한 말이 있냐에 따라 가지고 또 시장이 상승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주식시장이냐 이게 물어보는 분들이 되게 많을 것 같은데 그게 주식시장 맞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 환경에 맞춰서 수익을 창출을 해야겠죠. 자 그렇다고 하면은 네. 한번 봅시다. 지금 환율이 또 추가적으로 상승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가 어제 이재용 회장이 사법 리스크가 있다고 하더라도 저는 여러분들한테 통신망을 통해 가지고 어제 교육을 다 시켜드렸습니다. 네. 걱정하지 마시라고요. 네. 그렇다고 해서 삼성의 주가에 큰 의미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재용 회장의 사법 리스크 같은 경우는 옛날부터 진행이 됐던 거기 때문에 시장은 어느 정도 계속 반영이 됐었기 때문에 크게 오늘 영향이 없을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 그 말이 끝나자마자 오늘 시장 장 초반에 삼성전자가 59,000원까지 갈 수 있었는데 외국인들이 다 빼고 있어요. 외국인들이 다 빼고 있으니까 뭐 이게 올라가겠습니까? 자, 삼성전자 주가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뿅! 그래도 이제 저희 매수가 부근 이제 힘들었어요. 올라왔습니다. 정말 힘들었어요, 여러분들. 네. 여러분들, 네. 내가 이 상황에서 네. 좀 자랑 좀 합시다. 내가 솔직히 들어가자마자 15% 마이너스 맞은 건 맞는데요. 그래도 한 달 내에 여러분들한테 삼성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과정을 전부 다 설명을 시켜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는 마이너스 1%밖에 안 남은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제 순서대로 저는 이제까지 방송을 통해 가지고 한 달 동안 삼성전자 주가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이 저를 처음 보신 분들이 만약에 제 말대로 따랐었다고 하면은 지금쯤 삼성전자 주가를 가지고 있었겠죠. 그리고 제가 계산을 한 방식이라고 하면은 일단은 지금 환율 부분 때문에 오늘 장초반 1.75% 정도까지 상승하다가 외국인들에 의해서 차익이 됐었지만 네. 지금 다시 막판에 외국인들이 다시 순매수를 하고 있어요. 자, 네 그동안 우리 타사 증권사 방송 전문가들하고 인터넷 기자분들 그리고 너튜브에 있는 우리 주식 자친 전문가님들 삼성전자 다 떨어진다면서요. 어떻게 된 거예요? 삼성전자 다 올라갔죠. 저한테 한 수 배우시기 바랍니다. 네. 자, 제일 중요한 건 이 삼성전자 주가가 다시 올라가고 있고 제 계산대로라고 하면은 이제 내년 12월 25일이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저번 주에 뭐 하고 있죠? 2주 전부터 뭐 하고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49,900원까지 떨어졌어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크리스마스 전까지는 못해도 6만 원에서 6만 원 중반에서 7만 원까지는 갈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삼성이 5만 9천 원에서 6만 원까지 떨어지면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맨날 여러분들은 삼성이 4만, 5만, 6만, 7만, 8만 이런 건 어디서 원리를 갖고 온 거예요? 여러분들? 5만, 6만, 7만 전자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냥 어떻게 보면 수익만 나고 이 우량주를 편해가지고 이 적절한 시점에서 상승할 타이밍에서 수익 내고 정리하고 나오는 게 장땡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6만, 7만, 8만 이렇게 보지 마시고요. 지금 여러분들 입장에서 6만 전자에서 좀 어느 정도 저항이 맞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만약에 그 차트 공식이 맞았다고 하면 다 떼동버렸죠. 안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나날이 계속 변동성이 나오기 때문에 매번 틀릴 수는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못해도 12월 25일 전까지는 6만 5천에서 6만 중반대까지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네. 환율만 조금만 낮춰지고 트럼프가 트위터를 좀 쓸 시간이 없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 삼성전자는 환율에 의해서 외국인들 순매수로 계속 들어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제가 웬만하면은 25일 전까지는 여러분한테 메리 크리스마스로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아직은 삼성전자가 58,200원 선에서 주가가 움직이면서 6만 원 선을 회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달리고 있는데 전문가님 말씀에 의하면 올해가 가기 전까지 삼성전자 주가가 6만 5천 원까지는 회복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뭐 일각에서는 차트상으로 좀 봤을 때 6만 원 선이 저항이 될 수 있다라고는 하지만 전문가님은 환율만 받쳐준다면 계속해서 삼성전자 올 연말까지 6만 5천 원 목표가로 본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이스라엘 전쟁이 휴전이 다가온다라는 기대감이 있었지만 이를 덮어버리는 이 트럼프의 관세에 관한 언급 때문에 우리 시장이 약간 하방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환율은 지금 1,400원 선에서 계속해서 하락의 길을 남겨두고 있기 때문에 너무 우려하지 마시고 앞으로 환율 하락을 조금 더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고요. 지금 미국에서는 중국에 반도체를 팔지 못하게 하는 제재를 계속해서 가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미국 행정부가 뭐 트럼프도 그렇겠지만 바이든 행정부도 같은 기조거든요. 바이든도 퇴임 전까지 이 중국의 기업에 우리 반도체 팔지 못하도록 하자 이런 방안을 아마 이번 주 내에 한 번 더 발표를 좀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 조치 발표가 이번 주 내로 다가왔다라는 소식이 좀 들려왔고 엔비디아도 제재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엔비디아가 중국에 팔고 있는 반도체를 못 팔게 되기 때문에 당연히 실적에 타격을 입을 수 있겠죠. 때문에 간밤 엔비디아 주가 같은 경우에는 4%가 넘게 빠졌고요. 대만의 반도체 기업 TSMC는 2%대 하락을 보여줬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사실은 삼성전자는 반사 이익을 볼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고 중소형주 단에서도 국내 수혜주가 여러 가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중국의 반도체 기업들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는 이런 기업들 여러분들께 트럼프 시대에도 쭉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5가지 종목들이 있어요. 전문가님 이 종목들 어떻게 보시나요? 근데 사실 이제까지 제가 방송을 통해 가지고 하이닉스 조심해야 한다는 이유를 계속 말씀드렸죠. 왜냐면은 엔비디아하고 TSMC가 어제 하락으로 마감이 됐어요, 여러분들. 네. 즉 이 부분에 따라 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삼성전자를 선택한 이유, 하이닉스를 선택 안 한 이유는 호가창을 하이닉스가 더 빨리 상승시킬 수는 있겠지만은 추후 미국은 중국을 상대로 반도체 분쟁 속에서 제재를 하려면은 엔비디아로 걸고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하고 같이 협력사로 되어 있는 게 TSMC고 이 TSMC에다가 하이닉스가 HBM3 모델을 보내고 있죠. 그러면은 아무리 HBM 모델을 지금 하이닉스가 엔비디아에 납품하고 있다고 해도 중국하고 미국의 반도체 전쟁에 따라 가지고 엔비디아는 주가 하락이 나오고 목표가가 전망치가 하회가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그 하회에 따라서 제일 피해를 보는 종목은 하이닉스라는 거죠. 네, 여러분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주식시장이 이 하이닉스가 어느 정도 이 엔비디아 수출 통제에 따라 가지고 어느 정도 주가가 하락이 될 수 있을 거고 누누이 그동안 말씀드렸고 어제 엔비디아하고 TSMC가 빠졌던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상황에서 미국이 이제 중국 쪽에 추가적인 반도체 제재를 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은 엔비디아 수출 통제주로는 SMIC 있죠, 여러분들. SMIC. 중국의 삼성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반도체 회사. 그렇기 때문에 이 SMIC 관련주 피델리스, 그다음에 서플러스 글로벌, 그다음에 제주 반도체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피델리스 제주 반도체 서플러스 글로벌 쪽으로는 SMIC요. 피델리스가 대장주하는 점 좀 체크하시고요. 네. 이 미에 반도체 같은 경우는 HBM 장비 쪽으로도 오. 본딩 쪽으로도 돼 있어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어제는 미에 반도체 같은 경우가 삼성의 HBM 장비 테스트 관련적으로 말씀드렸지만 네. 오늘 같은 경우는 국내 엔비디아 수출 통제주는 피델리스, 제주 반도체, 서플러스 글로벌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오. 그리고 이 칩셋 미디어는 GPU 같은 경우 설계도를 갖고 있는 이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칩셋 미디어는 후발주 상승이 나오고요. 자, 일단 이 엔비디아 수출 통제주로 피델리스 한번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뿅. 저번 달인가 2달 전에 중국의 반도체 굴기로 인해 가지고 갭상승이 나왔던 종목이 네. 피델리스였습니다. 그리고 이 2달 전에서 한 달 전에는 어느 정도 주가의 변동성이 엄청 컸죠. 어우. 자, 계속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십시오, 여러분들. 저 한 달 동안 엄청나게 윗골이 달리고 빠지고 윗골이 달리고 빠지고 윗골이 달리고 빠지고 엄청나게 왔다 갔다 했어요. 네. 수급들이 완전히 날강도였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트럼프 당선이 되고 나서 이 중국의 반도체 쪽에 제재가 더 강할 수가 있다 하는 반영에 따라 가지고 더 악재로 많이 빠졌습니다. 많이 빠지다가 다시 이번에 미국하고 피델리스는 계속 상승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트럼프 시대 때도 바이든이 나가기 전에도 트럼프 시대 때도 미국하고 중국은 반도체 전쟁을 계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 수출 통제주는 피델리스가 대장주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미국의 반도체 기업들이 중국의 반도체를 팔지 못하면 대표적으로 엔비디아나 TSMC 같은 반도체 기업들이 실적에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 대표적으로 또 엔비디아의 납품을 잘하고 있는 SK하이닉스도 같이 좀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분쟁에 오히려 좀 피해를 함께 볼 수가 있는 것은 SK하이닉스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도 뭐 국내 중소형주 중에서 수혜주가 있다라고 해서 5가지 종목 정도 짚어드렸고 그중에서 대장주는 피델릭스. 이 종목은 지금 바이든 정부에서도 그렇지만 트럼프 정부에서는 또 더더욱 반도체 분쟁이 심화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쭉 주목해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또 반대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 미중 반도체 분쟁에 반대로 수혜를 볼 수 있다라는 말씀을 저희가 몇 주 전부터 거듭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반도체 분쟁에 삼성전자는 웃을 수 있는 종목이다. 그리고 뭐 최근에 이재용 회장의 사법 리스크가 또 불거졌는데 이 부분은 이미 과거부터 쭉 있었던 리스크이기 때문에 너무 새롭게 우려하실 필요 없다라고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전문가인 삼성전자는 네. 좋다. 좋다라고 보면 될까요? 삼성전자는 그냥 그대로 갖고 가세요, 여러분들. 저도 네. 갖고 있는 종목입니다. 네. 저도 갖고 있는 종목이고 우리 시청자분들도 다 갖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우리는 매수가 부근 쪽까지 왔거든요. 매수가 부근까지 왔고 제 생각이라고 하면은 네. 지금부터 10%만 더 올라간다고 해도 64,000원에서 63,000원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그리고 여기서 3%에서 4%만 올라가면은 6만 전자대고요. 일단은 지금 시간이 12시 15분인데 장 막판이 되기 전까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어느 정도 지금 현재 상황에서 59,700원에서 59,800원으로 정리가 되느냐 아니면은 58,700원으로 정리가 되느냐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막판에 외국인들이 얼마큼 또 수익 매수를 해줄지 그게 관건이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고 하면은 환율에 따라서 삼성은 움직이지만 삼성이 주가가 올라가면은 삼성의 주가가 왜 올라가지? HBM 본딩 장비 검사 관련주들도 같이 영향받을 수밖에 없죠. 네. 왜?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삼성이 올라가면 HBM 조금씩 또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이 되고 있나? 하면은 당연히 HBM 테스트 장비가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딱 세 가지 종목만 말씀드릴게요. YC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네. 자, 여러분들 YC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지금 YC 같은 경우 아무리 시장이 좀 안 좋아도 소폭으로 상승 중입니다. 그래도 하방으로 안 가고 있는 상황이죠. 네. 여기서 만약에 삼성전자가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온다고 하면은 이 YC도 같이 영향으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어제 난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 분명히 말씀드렸으니까 똑똑히 머릿속에 저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테크윙도 한번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테크윙은 오늘은 약간은 조정을 받고 있어요. 네, 당연히 조정은 받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그동안 5일 연속 상승이 됐으니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잠깐 테크윙이 조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 시장이 안 끝났기 때문에 좀 더 추가적으로 보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네. 자, 그리고 미래 반도체. 올해는 미래 반도체가 제일 대장주예요, 사실. 근데 아직까지는 HBM 쪽으로 삼성이 어느 정도 나올 수가 있느냐 없느냐 그게 약간 좀 기대감이 형성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죠. 자, 지금 보시면 오늘 차트를 보시면 아시지만 네. 저기 충남 그 무창포 해수욕장에 바닷물이 빠지는 건지 바닷물이 들어오는 건지 네. 여러분들이 보실 땐 여러분들 저 차트에 가셔가지고 조개잡이 하셔도 되겠네. 아이고, 조개 캐도 되겠네. 좀 수급이 메마른 것 같아요. 네, 근데 거래량이. 오늘 전부 다 수급이 매만할 수밖에 없어요, 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전 차트 모양이 오늘 잘 계속 보이고 있는데 네. 바닷물이 빠지고 튜브만 제대로 갖고 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네. 튜브만 갖고 계셔도 어느 정도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가 어우, 있으니까요. 네. 자, 옛날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네. 원칙을 지키고 투자하시는 분들은 미물이 와도 튜브만 갖고 있는 사람들만 살아남을 수가 있다고요. 그런 옛말이 있나요? 옛말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냥 대충 넘어가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따라 가지고 이 튜브로 단단히 잡고 있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들한테 제가 어떤 종목이 다 좋다고 말씀드려도 이 종목에 대해서 목표까지 다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통신만 통해서 알려드릴 거니까 참고하시고요. 네. YC, 테크윙, 미래반도체, 반도체 주고는 이 세 가지 종목만 체크하셔도 됩니다. 오, 좋습니다. 삼성전자 관련해서 HBM 테스트 장비 관련주 세 가지 종목만 기억하셔라. YC, 테크윙, 미래반도체라는 종목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미중 반도체 분쟁의 반사이익을 볼 수 있는 종목 중에도 미래반도체가 있었는데 이 종목은 여러모로 여러분들이 좀 주목해 보실 만한 모멘텀이 많이 있는 것 같으니 미래반도체도 조금 더 특히 주목해 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환율에 대한
대한 이야기도 아까 해봤고, 자,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어제 굉장히 강했죠. 어제 굉장히 강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유럽의 최대 배터리 기업인 노스볼트라는 기업이 파산을 했는데, 사실 저는 이 뉴스가 처음에 그냥 봤을 때는 2차 전지 기업이 파산을 한다고 하니까 당연히 좋지 않은 뉴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기업이 파산을 하게 되면 그 자리를 대체할 수 있는 우리 기업들이 반사 이익을 볼 수 있다라는 점에서 우리 기업들에 대한 호재성 뉴스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독일의 매우 이제 그 명품 차량 브랜드죠. 포르쉐가 노스볼트를 대체할 수 있는 배터리 공급처를 모색하고 있다. 뭐 포르쉐뿐만이겠습니까? 여러 가지 유럽의 각 완성차 업체들이 이 기업을 대체할 수 있는 배터리 기업을 찾고 있을 텐데 아마 여기에 수혜를 좀 우리 기업들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2차 전지주가 굉장히 많은데 이 종목들이 다 약간은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라고 해요. 제가 기사에서 싹싹 긁어왔습니다. 종관님 혹시 좀 괜찮아 보이는 종목이 있을까요? 조만간 저는 또 이런 생각이 드네요. 포스에서 원투는 배터리 에이젠소의 납품. 뭐 이런 기대감이 또 나올 것 같아요. 느낌이. 근데 사실 이 노스포트 84는 옛날부터 있었던 얘기예요. 그래요? 이거는 원래 한 달 전부터도 있었던 얘기입니다. 한 달 전부터 있었던 얘기지만은 그때는 이제 미 대상 부분하고 너무 겹쳐져 있기 때문에 주가가 반세익이 나올 수가 없죠. 그리고 솔직히 노스포트 파산으로 인해 가지고 반사 이익으로 상승이 전부 다 안 하는 거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노스포트에 의해서 기사만 보면은 2차 전지 이 종목들이 하나씩 올라가면 노스포트 때문에 다 올라갔다고 하는데 네. 최근에는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좀 둔화가 되었고 이 노스포트 파산까지 해가지고 2차 전지 종목들이 어제 상승이 된 거죠. 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여기서 한 가지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에코프로 그리고 에코프로 BM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BM은 시장이 IRA가 둔화가 되면은 제일 먼저 기술적 반등을 하는 게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BM이라고 일단은 오늘도 상승 중이거든요. 네.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게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의해서 망한다면서요, 2차 전지. 이거 어떻게 됐어요? 네. 내가 한번 차트 보여드릴까? 보여드릴까요? 내가 한번 약 올리면서 한번 보여드릴까요? 와,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중에 뭐 10% 가까이 올랐었네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내 방송 대충 보신 분들은 그만한 배 아프게 호떡하게 한번 당해보셔야 합니다. 자, 여러분들 에코프로 한번 차트 한번 일주일 동안 한번 보도록 할게요. 뿅! 와, 어떻게 된 거예요? 계단. 왜? 인플레이션 감축법 폐지한다면서 폐지한다면서 왜 이렇게 올라가요? 여러분들? 왜 올라갈까요? 제가 불과 한 달 동안 내가 계속 2차 전지 얘기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네. 그게 자랑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 왜 올라가겠습니까? 뭐 그동안 빠진 거에 비해서 올라가는 거겠습니까? 물론 그것도 있겠지만은 네.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어떻게 보면 과도한 우려로 그동안 빠졌던 겁니다. 그러니까 폐지가 되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너무 과한 우려였다. 그리고 언론에 빠뜨린 거지 트럼프가 뺀 건 아니에요. 대한민국 언론이 빼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일론 머스크도 석유하고 가스 보조금을 철폐를 하면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창상하겠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네. 그거 다 빼먹었어 한국 언론들은. 아유 나도 기자하겠어요 진짜. 자 에코프로 BM도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보시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 에코프로 BM도 올라가잖아요. 오. 자꾸 왜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폐지된다고 기자들이 올리는 거예요? 왜 올리는 거예요? 대체? 폐지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거 주가만 보더라도 주가는 기대감하고 우려감에 움직이거든요. 네. 근데 한국 언론들이 떠뜨린 거지 트럼프는 솔직히 죄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한국 언론들이 떠뜨린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플레이션 전기차 보조금 폐기할 수 없는 이유 잘 정리해 오셨네, 우리 네. 윤지 아나운서님. 그럼요. 박수 주십니다. 박수 쳐주십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기차 보조금 폐지 중국의 시장을 내주는 거예요. 네. 아니 한국산 배터리 보조금 안 준다고 하면은 미국이 중국산 배터리 써야 하는데 상상이 가십니까? 트럼프가 제일 싫어하는 게 중국인데요. 네네. 절대 그 일이 없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시장을 내주는 거이고 네. 중국은 수년전부터 막대한 보조금을 그냥 쏟아붓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네. 사업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중국에서는 제품은 제조해서 오는 걸 똑같은 모델에 똑같이 제조해서 와서 갖고 오는 거를 OEM이라고 합니다. OEM. 그렇다고 하면은
중국에서 왜 OEM을 해오겠습니까? 한국 사람들이. 왜 중국에서 물건을 만들어서 한국에 와서 팔겠습니까? 왜 그리고 애플이 중국에 가가지고 아이폰을 왜 만들고 오겠습니까? 이게 단가가 짤짤하거든요. 네. 단가가 싸거든요. 한국에서 10,000원에 만들 수 있는 기계를 중국에서는 3,000원, 4,000원에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중국에서 만드는 거고 한국에서 만드는 거고 당연히 단가가 크게 차이 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테슬라도 중국에서 만들고 하지만은 제일 중요한 건 중국은 막대한 보조금에다가 이 원가 전기차가 엄청나게 쌀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이든 뭐 한국이든 미국이든 우리랑 전기차 기술력은 더 좋은데 싼 게 비진떡이라고 해가지고 중국 전기차를 사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따라 가지고 대표적으로 트럼프는 이거를 규제를 더 강화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산도 너네 미국산하고 똑같은 가격에 팔아라. 그러니까 중국산의 관세를 30%든 40%든 매기겠다. 30, 40% 정도 관세 매기면은 우리 미국에서 판매하는 전기차고 너네가 판매하는 전기차고 똑같을 거 아니냐. 그런 취지로 트럼프가 간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따라서 2차 전지는 반사이고 한국산 배터리가 더 상승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자, 그리고 어느 누가 지금 인플레이션 대표 수혜 지역이 애리조나 쪽이에요. 애리조나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7조 원 이상 되고 있고 삼성하고 스테인리스 합작 법인이 미시간주에서 공장을 짓고 있고요. 그리고 SK온도 합작 법인을 따가지고 계속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전기차, 전 세계 전기차 회사들이 전부 다 40조 원 이상 미국에 투자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네. 애리조나 같은 경우는 LG 엔솔은 원래 12월 달이 공장이 준공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이 자연재해 기후 환경하고 어느 정도 분쟁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12월 달부터 원통형 배터리에 대해서 양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 지역에서 일자리가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일자리가 증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공화당 지역에서는 대부분 다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트럼프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폐지한다고는 안 했습니다. 부당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만 폐지하지 전기차 보조금 자체를 폐지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전기차 보조금은 완성차이지 배터리 쪽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배터리 쪽은 한국산 쪽은 완성차가 미국 공장에 들어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 가지고 보조금은 어느 정도 축소가 돼도 소비자 보조금만 축소될 뿐이지 기업 보조금은 축소가 되지 않을 겁니다. 너무 과도하게 빠졌어요. 그리고 머스크가 이런 얘기했잖아요. 네. 아니 우리 기자분들 트위터 안 보시나? 트위터 한번 들어가 보세요. 머스크 트위터 들어가 보세요. 머스크가 이런 얘기 계속 얘기했어요. 네.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폐지하려면 석유하고 가스를 동시에 폐지를 해야 한다. 그 보조금은. 그래야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찬성하겠다. 이 얘기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어떤 기자든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저 진짜 충격 먹었어요. 와, 그런 분들이 기자를 하시나. 그래요. 머스크의 트위터만 봐도 알 수 있다. 그럼 제일 중요한 게 이 네. 보조금에 대해서 폐지할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2차 전지가 너무 과도하게 빠졌어요. 자, 여러분들 일단 아까 그 2차 전지 품목 좀 이렇게 체크해 주실래요, 아나운서님? 그럼요. 자, 일단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지금 일단 아까 에코프하고 에코프로빔은 차트를 봤죠, 여러분들. NNF 차트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자, 이 NNF 같은 경우는 어제 2차 전지 중에서 제일 갭상승한 종목이 NNF였습니다. NNF가 어제 7% 이상 상승하다가 오늘은 좀 3% 정도 하락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네요. 애교 수준으로 보세요. 여러분들 애교 수준으로. 아니 어차피 어제 7% 정도 상승했다 3% 빠졌는데 뭐가 그렇게 겁이 납니까? 여러분들. 제가 볼 때는 12만 6천 원까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제가 정한 NNF는 목표가는 13만 원에서 14만 원이고요. 못해도 NNF는 제가 12만 8천에서 13만 몇천 원까지 계속 딱딱 정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네. 금방 과도하게 빠진 만큼 과도하게 다시 올라가니까 중간에 조정이 있어도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아까 그 캘리포니아. 어떻게 하셨어요, 전문가님? 딱 스치면 딱 봤죠. 정말 빠르네요. 이분은 민주당 쪽이십니다. 그래요. 그렇죠. 트럼프의 반대 방향 쪽이에요. 그리고 이 트럼프가 전기차 세액공제 없애도 주겠다. 즉 인플레이션 감축법 보조금 폐지 시 캘리포니아 차원에서 친환경차 지원 재도입을 검토하겠다고 했죠. 생각해보니 이런 방법도 있긴 있었어요. 그렇죠. 사실
그리고 앞으로 트럼프는 또 이런 얘기할 수가 있어요.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의해서 전기차 보조금 폐지가 아닌 중고차 부분의 보조금을 폐지하겠다. 이런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네. 근데 저는 사실 오늘 2차 전지 에코프는 에코프비 말고 전체적인 2차 전지 종목이 상승이 되려면은 사실 캘리포니아 주지사님 입장에서는 고맙기도 하지만 네. 트럼프의 입에서 그걸 부가시성을 해소시켜줘야 합니다. 그렇죠. 솔직히 이분이 대통령은 아니잖아요. 그럼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향후 트럼프 2.0 집권 시기 때 트럼프의 말 한마디에 2차 전지가 부가시성이 해소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캘리포니아 이분의 생각은 정말 좋은 생각이지만 어떻게 보면은 주가에 전부 다 2차 전지에 투심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니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네. 일단 땡큐. 고맙긴 하지만 땡큐. 트럼프가 더 중요하다. 땡큐. 네. 그래요. 음. 또 뭐 이제 이 장면? 그러면 제가 이거 살짝 요약해드리고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 보도록 정리하고 할게요. DCCO 갑시다. 좋습니다. 자, 전기차 보조금을 폐기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저희가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크게 세 가지. 일단은 미국에서 전기차 보조금을 폐기를 하게 된다면 중국에서 보조금을 지금 열심히 쏟아붓고 있는데 반해서 미국이 보조금을 폐기하면 중국의 시장을 내주는 꼴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국이 절대 보조금을 폐기할 수 없다라는 부분. 그리고 이미 지금 IRA를 통해서 보조금을 주고 있는데 그리고 각 기업들이 열심히 각 지역들에 공장을 짓고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지금 하루아침에 철회를 할 수가 없다. 특히나 대다수 IRA 수혜 지역이 공화당 집권 지역이기 때문에 트럼프가 이를 건드리기가 쉽지 않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뭐 대표적으로 애리조나 같은 지역에서 LG에너지 솔루션이 거의 뭐 공장 거의 다 지었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이제 와서 돌이키기가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일론 머스크가 뭐 IRA 폐기에 동의했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도 뜯어보면 석유 가스 기업의 보조금을 폐기하면 전기차 보조금 폐기하는 것도 찬성한다라는 아주 중요한 전제 조건이 붙어 있다라는 점에서 이 부분도 중요하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노스볼트 파산 이슈가 또 뭐 우리 2차 전지주에는 나쁘지 않은 소식입니다. 제가 이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사에서 찾아온 관련 수혜주로 가져왔는데 이 관련 수혜주가 굉장히 많긴 하지만 제가 또 눈여겨봤던 부분이 TCC 스틸도 이 노스볼트 파산에 뭐 약간 직간접적인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언급이 돼 있더라고요, 전문가님. 네. 아무래도 LG에너지 솔루션 때문이겠죠? 그럼요. 사실 TCCT 이제 앞으로 LG 엔소의 수주한 계약에 따라서 원통형 숫자를 더 많이 증가시킬 수밖에 없어요. 거의 원통형 배터리 LG 엔소 한 6억 개? 6억 개 한 원통형 배터리만 도 한 7억 개 정도가 됩니다. 7억 개가 정도 되는데 네. 그 7억 개에서 니켈 금간판을 TCCT에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이제 부족하게 되죠. TCCT. 즉 수요는 많지만 공급이 부족하다. 따라가지고 니켈 금간판에 TCCT의 이 기대감에 상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어제 방송 끝나고 가면서 제가 뭐라고 했죠? 네. 제가 지하철 타고 회사에 도착하는 순간 TCCT 상승하에 있을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 자, 어제 TCCT 어떻게 됐는지 지금부터 한번 꼼꼼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종가 기준으로 7.6%까지 네. 상승이 나와줬어요. 네. 자, 어제 TCCT 상승해줬지만 오늘은 잠시 차익이 되고 있어요. 네. 그렇죠. 오늘은 지금 몇 프로 정도 빠지고 있죠? 2% 정도. 자, 2% 정도 빠지고 있죠. 네. 자, 사실 어제도 거래량 없이 올라갔고 오늘도 거래량 없이 빠지고 있습니다. 즉, 그동안 어제 종목들도 대부분 거래량 없이 올라간 종목들이 대다수죠. 그걸로 우리는 반발 매수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사실 거래량 없이 빠지는 거지 시장이 종목이 문제가 있어서 빠지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네. 그동안 종목이 문제가 있어서 빠졌다는 것보다는 이 대내외적 악재. 외부에서는 예전에는 금투세 부분이 종료되기 전에는 그 부분으로 인해서 윗꼬리가 들렸지만 그 부분이 이제 해결되니까 이 외부에서 오는 충격에 의해서 TCCT 그동안 빠졌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제 입장에서는 지금 다시 한번 10월달 말쯤에 기준으로 해가지고 5만 원을 다시 회복시킬 수밖에 없고 다시 6만 원 향해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런 사건이 터졌는지 육하 원칙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TCCT
여러분들 10월 피디님 죄송한데 월봉 형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월봉. 네, 10월 월봉으로 한번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10월 월봉만 해도 아주 기분 좋았어요. 오, 그러네요. 엄청 좋았어요. 5만 정도 돼가지고 난 진짜 이제 오랜만에 티셔츠 이제 5만 5천 원 넘어가면은 이제 저녁에 일찍 들어가가지고 우리 와이프하고 치맥이나 먹자. 양념치킨에다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나는 그렇게 될 줄 알았어요. 정말 그렇게 될 줄 알았지만 이 미 대선 전에 갑자기 트럼프 지지율이 올라간다고 하면서 트럼프 지지율이 올라가는 거하고 별 상관이 없는데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의해서 약간 좀 조정이 되고 있는 거예요. 5만 천 원까지 힘들게 올라가다가 이제 미 대선 때 12월 6일이었습니다. 사건이. 자, 12월 달 월봉으로 마우스 좀 찍어주세요, 피디님.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때도 다시 5만 원까지 또 회복이 됐었어요. 근데 이 트럼프가 당선돼서 떨어졌다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나서 엄청나게 급하강을 합니다. 뭐 물론 TCC만 빠진 게 아니고 다른 종목들도 다 빠졌어요. 2차 전지만 빠진 게 아니고 모든 종목들이 다 환율이 상승하면서 1,410원까지 올라가면서 다 빠져버렸어요, 여러분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이 12월 월봉에서 우리가 몇 프로만 회복하면 됩니까? 17%? 18%? 12월 달에 지금 30% 정도 빠졌으니까 17% 정도만 회복시키면은 못해도 48,000에서 47,000원까지 갈 수가 있겠네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 TCCT는 앞으로 기술적 반등에 의해 가지고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의해서 좀 과도하게 그만큼 빠졌기 때문에 과도하게 다시 한번 기술적 반등으로 시장이 상승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 환율 부분만 조금만 둔화되더라도 기술적 반등은 외국인들 순매수에 의해 가지고 상승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기준으로서는 지금 6만 원까지 제가 목표 잡고 본다고 하면은 못해도 지금 38% 정도가 더 올라가야 돼요, 여러분들. 제가 볼 땐 이 38% 어느 날은 36%가 되고 어느 날은 28%가 되고 어느 날은 10%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과정은 저는 12월 달로 보고 있습니다. 왜? 12월 달에 LG 엔소에 그동안 4년 동안 계속 준비했던 원통형 배터리의 시제품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제품에 따라 가지고 TCCT 종목이 계속 상승할 거라고 보고 있고 그 전까지는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에 의해서 상승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안원선님. 네. 그 안원선 집에서 반찬 뭐 드세요? 반찬이요? 네. 반찬? 네. 뭐 김치? 우리 안원선님은 전부 다 되게 잘 드세요. 같이 국밥 먹으러 갔는데 저 10분 만에 저는 반을 먹었는데 이분은 다 먹었어요. 그만큼 막 육개장. 밥 잘 먹습니다. 육개장이었나요? 그런데 중요한 건 왜 그런 말씀 왜 하시는 거죠? 왜 나는 안 먹어보냐? 조용만님 무슨 반찬 드세요? 저는 참치를 먹습니다. 참치 저도 좋아합니다. 참치를 먹죠. 그럼요. 그럼 참치 캔은 땁니까? 그럼요. 참치 캔 땁니까? 또 무슨 말씀 하시려는지 알겠네요. 그리고 우리 아나운서님은 술을 잘 안 좋아하신다고 했죠? 술은 안 먹습니다. 저는 완전 소맥을 잘 먹습니다. 소주 좋아하시죠? 네, 그렇기 때문에 맥주, 소주, 쉐거하고 켈리 해가지고 켈리. 해가지고 타가지고 먹습니다. 네. 그럼 거기도 뚜껑을 따야겠죠. 그쵸, 여러분들? 뚜껑을 따고 이 참치캔도 따야겠죠. 네. 그리고 여러분들 고등어 조림, 통조림 좋아하십니까? 네네. 이 통조림 캔도 어떻게 보면 이 원통형 캔이 소재죠.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게 그걸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제가 4월 달부터 리모컨에 있는 원통형 배터리만 보면 참 열받습니다. 가만히 있다가도 예민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원통형에 대해서 수요가 계속 그만큼 많은데도 주가가 왜 상승이 안 되느냐? 이거는 종목이 문제가 아니고 시장 탓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시장은 핑계대는 건 아니고요. 이번 연도에 얼마나 시장이 많이 힘들었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하지만 저는 이 종목 하나만 갖고 오면서 삼성전자를 최근에 들으면서 이 두 종목을 갖고 오면서 저는 그래도 안전하게 여러분들 이끌고 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이 캔 소재들을 다 얘기한 이유는 뭐냐면은 여러분들 뭐가 그렇게 겁이 나요? 꿀릴 거 없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피디님 딱 이 타이밍에 TCCT 한 번 더 보여주십시오. 피디님. 여러분들 뭐가 걱정이에요? 어차피 TCCT 거 저거 뭐냐 니케 금간판이 니비안도 들어가고 테슬라도 들어가고 포드도 들어가고 벤츠도 들어가고 휴머노이드 로봇도 들어가고 이제는 하다 우주 발사되는 발사선에 들어가는 이 로켓에도 들어가고 뭐가 문제입니까?
LG엔솔이 계약한 것만 해도 6억에서 7억 정도 돼요. 6억 원, 7억 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6억 개에서 7억 개 정도가 된다는 겁니다. 원통형 배터리 숫자만 해도. 그리고 지금 한 반면 쪽에서는 삼성 SDI가 엄청나게 떨고 있어요. 이거 큰일 났다. LG엔솔한테 다 뺏기면 안 돼. 우리도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도 만들었는데. 이제 내년 시제품이라고 했으니까 내년이면 1월달입니다. 1월달에 TCST랑 삼성 SDI가 원통형 배터리 캔 소재에 대해서 대대적인 홍보를 할 겁니다. 홍보. 그러면 그때 TCST도 같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어차피 가야 할 길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중간에 가면은 참 이번 연도 시장은 너무 지저분했어요. 너무 지저분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자극적인 종목들, 삼부토건, 와, 나 깜짝 놀랐잖아. 증권가 방송에서 삼부토건을 추천하는 전문가들도 있더라. 언제 거의 될지도 모르는 건데. 네. 와, 대단합니다. 쇼킹이었어요. 삼부토건이다. 이 자극적인 종목들만 여러분들한테 하나오션, 뭐 이런 종목들만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게 맞는 걸까요? 아닙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은 안전하게 보유 종목을 어느 정도 깔끔하게 정리한 후에 어차피 이번 연도 시장은 자극적이고 뭐 아니면 백도인 종목들이 너무 많아요. 그만큼 24년도 시장이 너무 지저분했다는 거죠. 4월 달부터 12월 달까지가 너무 지저분했습니다. 하지만 1년 고생하면 저는 2년은 행복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일단은 저는 여러분들한테 해드리시는 거는 말이 너무 많았네. 삼성전자는 25일 전까지는 어느 정도 크리스마스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TCCT는 크리스마스 전까지 지금보다 더 납포주고 축소시킬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화이팅이십니다. 자, 좋습니다. 자, LG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도 기분 좋은 수주 소식을 굉장히 연이어서 들려줬습니다만 또 다른 좋은 소식이 기다리고 있죠. 드디어 이 4680 원통형 배터리 시제품이 아마 다음 달쯤에는 정말 세상에 나올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그려봤는데 아마 딱 이 정도 크기일 것 같아요. 4680이면은. 네. 이 배터리 그동안 만든다 했는데 드디어 세상에 나온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의해서 LG에너지 솔루션뿐만 아니라 이 TCC 스틸까지도 같이 주가가 반응이 나와줄 수 있다는 점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뭐 TCC 스틸뿐만 아니라 삼성전자까지도 저희가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좀 수익을 볼 수 있는 가격이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반복적으로 드리고 있으니 저희와 함께 이 2차 전지주 반도체주 공략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팍스 통신망으로 입장해 주시면 저희가 더 구체적인 투자 전략을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딱 한 번만 알려드리고 가도 될까요? 알겠습니다. 그래요. 저희 팍스 통신망 입장하고 싶으신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 전문가님 아래쪽으로 저희가 QR코드를 띄워드리고 있어요. 스마트폰에 있는 카메라를 실행하시고 카메라 화면을 QR코드 쪽으로 가깝게 가져다 대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자, 여러분들 네. 저희가 시간이 이제 8분밖에 안 남았는데요. 남은 시간 6분 동안 우리 윤지우 아나운서가 항상 저한테 얘기하는 게 있어요. 이거 자료 많이 준비해왔는데 맨날 2차 전지만 얘기해요. 그러니까. 맨날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이제 좀 빠르게 한번 지나가 보도록 할게요. 네. 자, 글로벌 평화보다 재건 관련주. 사실 지금 재건 관련주들은 시장에 돈이 몰릴 곳이 없어서 몰리고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일요일날 모든 부분을 다 체크해 두었고요. 네. 이 남북협정 알레스 윙 북미 우와. 회담에 기여한 대북 협상강입니다. 알렉스 웡이라고 합니다. 알레스 윙이 웡. 이번에 국가안보부 보좌관에 지명이 되면서 웡. 알레스 웡입니까? 네. 아이씨, 어제 하도 테크윙 얘기 많이 하다 보니까 씨. 알레스 웡, 네. 알레스 웡이 네. 여기에다 가지고 이제 남북경협주들이 어제부터 상승했어요. 와우. 여러분들 삼부토건 사면은 여러분들 진짜 저세상 갈 수가 있습니다. 노동상 갈 일신석재. 수가 있어요. 일신석재. 이 삼부토건 진짜 관리 종목이에요. 네. 정말 여러분들 말리고 싶습니다, 진짜. 네. 그 남과통건 그리고 일신석재, 네. 일신석재가 대전주죠.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인디에프, 히림, 다스코, 도어엔지니, 스페코 이건 볼 필요 없어요. 네. 일신석재만 남북경협주 보시면 되고요. 네, 좋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면 보도록 합시다. 의료 AI도 요즘 핫해요. 머스크가 또 의료 AI 관련해서 또 무슨 발언을 했다고요? 네, 의료 AI에 대해서 영상 올리면 질병 판단이 가능. 오늘 머스크가 오늘 반선주에 대해서 얘기를 좀 매파적으로 하면서 어우. 반선주들이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네. 거기에 따라 가지고 이제 수혜주가 이제 머스크가 이제 의료 쪽 머스크가 여가지 하고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사업을 그다음에 왜 이렇게 많이 해요? 뉴럴 링크 하고 있습니다. 머릿속에 칩을 인식을 하는 거예요. 뉴럴 링크. 뉴럴 링크. 뉴럴 링크. 자, 이 뉴럴 링크 통해 가지고 이 머리에 칩을 인식하는 그 부분에 따라 가지고 관련 수혜주가 또 의료 AI 이슈가 어우. 있죠. 유닛은 뇌질환입니다. 뇌질환. 네, 뇌질환. 비노는
소화체계. 소화. 예, 잘하시네요, 소화체계. 전문가님. JAK는 응. 이것도 네. 뇌출혈 오. 뇌종양입니다. 네. 딥노이드 코어나이트는 잘 모르겠어요. 네네. 근데 사실 JAK는 네. 엔비디아하고 같이 연관되어 있는 오. 종목으로 엔비디아 의료 AI 주요 대전주가 JAK고요. 네. 유닌하고 뷰노는 따로 개별 종목으로 응. 뇌 쪽하고 그다음에 소화, 대장암, 뭐 폐암 이 부분에 따라 가지고 임상 시험에 따라 가지고 개별 호재 종목들 상승하는 종목들이에요. 네. 이거 일주일 전, 2주 전에 제가 통신망 통해 가지고 다 설명해 드렸습니다. 응. 제가 지금 사실 소화가 잘 안 돼요. 저는 배가 아파요. 왜? 그럼 병원 가면 되네. 아니, 제가 뷰노 손절했는데 그 뒤로 올랐어요. 이 종목이 저의 배를 아프게 합니다.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살이 많이 빠졌구나. 그렇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전일로 선배, 여러분들 네. 그거 아십니까? 병합기. 응. 전 세계에서 변압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면 AI 수요가 계속 많아지니까요. 그리고 이 변압기에 대해서 전 세계에서 납품 기간 동안 먼저 제조를 할 수 있는 나라가 딱 두 군데입니다. 오, 독일, 한국입니다. 네. 독일, 한국에서 변압기에 대해서 기술력도 좋고 그리고 이 기술력에 대해서 주문자의 납품 기간을 완성시킬 수 있는 게 한국하고 독일이죠. 하지만 독일은 납품 기간이 연장이 되고요. 한국 같은 경우는 그날 날짜에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을 갖고 있는 게 우리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변압기 쪽으로는 NS 관련주도 좀 체크하시고요, 여러분들. 네. 그리고 이 원전하고 같이 엮여져 있는 거는 한전산업하고 보성 바오텍입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여기서 전선 부분으로 엮여져 있는 거는 우리 재용산업, 그다음에 가온전자, 그다음에 이 재운전기 쪽으로 이 세 가지 섹터를 좀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우리 사무실에 우리 직원분 보고 계신가? 네네. 이분이 대한전선을 응. 3년 전에 사셨대요. 3년 전에. 네, 근데 3년 전에 사셨는데 이제 최근에 주식 안 할 때 이 종목이 올라간지도 몰랐대요. 오. 1년 동안. 그 그래가지고 전선주 한창 엄청 올랐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5일 만에 또 주식을 넣어보니까 내 종목이 또 최고가로 올라갔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분의 종목이 빨리 기상회생 하시기 바랍니다. 네. 시간이 없어요. 당장면 넘어갑시다. 아이 근데 전문가님 자료 제가 열심히 준비했는데 이렇게 대충 하시면은 아니. 미안합니다. 아니에요. 공식적인 장난이에요. 사과를 해야지. 아니 이제 중국에 원래 그 무이자 네. 입국을 한 15일 정도 하게 해준다 그랬는데 이것도 한 달까지 기간을 늘려줬고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5년 만에 한국과 중국의 관광 관련 장관이 만났는데 우리 콘텐츠 교류 늘려가자라고 우리 유인촌 장관님이죠. 내가 DCC만 불리지 않았으면 중국이 지금 벌써 갔지. 놀러갔지. 그래요. 여행 한국 우리 와이프는 눈치도 없이 자꾸 베트남 가자고 하고 있고. 나 진짜 여행이면 정말 너무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단발성 테만 보시면 되고요. 네. 이 엔터 쪽에서는 지금 YG 플러스가 없네요, 안호수님. YG 플러스가 없나요? YG 엔터테인먼트는 있구나. 네. 여기서 최근에 이제 로제 아파트 막 최근에 아파트 노예 들어왔는데 더 좋아졌더라고요. 이 엠넷에 통해 가지고 봤는데. 근데 어떤 시청자분이 네네. 아파트 얘기하지 말고 하더라고요. 왜요? 자기가 부린 이마트 생각난다고 해요. 이마트 생각난다고. 그렇군요. 참 리액션이 없어. 자, 일단 네. 여러분들, 어제 그 전문가님이 네. 전문가님 아기가 네네. 아파트 노래 따라서 춤추는 거 보여줘요. 너무 모두 귀여워. 계속 시키고 있습니다. 너무 귀여워요. 너무 네. 귀여워요. 자, 여러분들 일단 시간이 2분밖에 안 남았어요. 네. 자, 다음 방송에서는 윤지훈 아나운서의 PPT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먼저 하도록 할 거고요. 네. 이제 저희 방송이 좀 다음 달부터 좀 약간 좀 업그레이드가 될 겁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주식 방송은 늘 감동이 있고 종목이 수익도 중요하고 이렇게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재미도 있어야겠죠, 여러분들. 그렇기 네. 때문에 여러분들 위해서 큰 걸 준비하고 있으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네. 자, 뭐야?
마무리합시다. 이제. 와, 정말 마무리하자. 자료가 아직도 많이 남았거든요. 저희가 사실 이 자료들을 그냥 이렇게 버리는 게 아니라 저희 팍스 통신망으로 지금 입장해 주시면 방송 끝나고 나서도 더 많은 좋은 자료들 올려드리니 마지막으로 QR코드 통해서 한 번 더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벌써 네. 이제 저희가 인사를 드려야 될 시간이 왔어요. 아쉽네요. 저희 그래도 금요일에 다시 찾아뵐 거니까요. 여러분들 금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만승무강하시기 바랍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가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요일 12시 방송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